지난 2021년 국제사격연맹은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를 우리나라 창원으로 선정했는데요. 지난해 열린 월드컵 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단연간 개최를 확정했을 뿐 아니라 오는 2026년 장애인 사격대회 중 가장 큰 대회인 세계 장애인 사격 선수권 대회까지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대회를 앞에 두고 우리 지역 인물인 누구보다 힘쓰고 있는 분이 계셔서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요. 광주공동체 상임대표와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회장직을 맡고 계신 문상필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 우리가 맨날 스튜디오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갑지? 아, 이게 완전히 날 좋은데 밖에서 만나니까 훨씬 더 좋은데요. 아, 우리 너무 잘 오랜만이에요. 울지 말고. 우리 지금 한 1년 넘게 거의 매주 보다가 지금. 그렇죠. 거의 보다가 오랜만에 안 보니까. 오랜만에 안 보니까? 오랫동안 안 봐가지고 너무 반갑죠. 아, 잘 있었어요? 잘 못 있었어요. 너무 눈물 나네.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진짜 우리 앵그리문 너무 오랜만입니다. 앵그리문. 아, 그래도 저희가 예. 어쨌든 저희가 뉴알모 세상으로 같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긴 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 나오셨으니까요. 본인 소개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는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회장하면서 2023년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 대회장 겸 조직위원장으로 올해 대회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죠? 예. 어떤 대회죠?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는 장애인들이 총 쏘는 겁니다. 근데 이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는 세계 42개국에 선수만 450명 오고 또 임원진까지 하면 700여 명들이 모여서 창원에서 총 쏘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패럴림픽, 파리 패럴림픽 24년도에 패럴림픽, 그리고 올해 10월에 있을 아세안 게임에 나갈 선수들이 점수를 따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많이 오는 대회거든요. 근데 사격은 보통 총 쏴봤어요? 저요? 한 번도 안 쏴봤죠. 저 비비탄 많이 쏴봤죠. 저도 사실은 사격 회장인데 총을 안 쏴봤거든요. 아, 진짜요? 총을 쏠 줄 몰랐어요. 별로다. 새총하고 인형뽑기 총은 잘 쏘아요. 네. 그런데 사격 종목은 10m, 25m, 50m가 있거든요. 근데 10m는 실내에서 하는데 25m, 50m는 이렇게 바람 분데 밖에서도 해요. 어떻게 해요?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똑같이 쏘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손이 너무 불편한 장애인은 총알을 못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알을 넣어주는 로더가 있습니다. 로더, 총알을 넣어줘요. 그리고 1m 떨어져 가지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딱 넣어주나요? 아니, 손으로 총알을 딱 넣어주고 1m 떨어져서 말은 못해요. 떨어져서 쏜 다음에 또 총알을 넣어주고 이런 게 있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각 어느 장애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형이 나눠져서 합니다. 시각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시각 장애인들은 안 보이는 분들 총 쏘는 거잖아요. 쏠 수가 없고 아무데나 쏴보니까 이렇게 쏴가지고 0점을 딱 맞추는데 10점 맞추는데 소리가 가까이 가면 소리가 커져가지고 딱 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총도 대단히 10점 맞힌 사람이 많습니다. 우와, 멋있다. 우리 비장애인 시각으로 보면 뭔 시각장애인들이 총을 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를 탁 맞춰가지고 옆에서, 그분들은 선수가 아니고 초능력자인데요? 옆에서 불러줍니다. 와, 총알이 멋있어. 딱 가면 그 0점이다 하면 딱 불러주면 딱 쏘면 10점 맞은 게 많아요. 멋있다. 그렇게 해서 룰과 규칙은 비장애인 사격과 비슷한데 장애 유형만 다 있어서 시각, 지적, 청각 언어장애, 그 다음에 지체장애, 휠체어 장애 이렇게 나눠집니다. 멋있어요.
진짜 초능력 같아요. 예. 네. 시각장애인들이 총 쏜 거 보면 대단히 신기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손가락으로 가늠쇠를 이렇게 겨뤄야 되는데 네. 손가락이 없으니까 발에다 실 묶어가지고 해요. 실로 묶어서 우리가 총을 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이제 이분은 뭐 장애 극복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실을 묶어서 가늠쇠를 해가지고 총을 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 네. 모든 신체가 하나로 지금 이 사람은, 감각을 느끼는 이분은 거잖아요. 아랍에미리트 사람인데 가만히 계시면서 발가락만 까딱까딱 해가지고 총을 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야,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가 도저히 비장애인 쪽에서 생각할 수 없는 종목이 장애인 쪽에는 많이 있지만 손이 없는데 발가락으로 총을 쏜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데 0점을 잘 맞춘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대단히 장애 극복도 훌륭하지만 훌륭한 것이죠. 저는 장애인 사격뿐만 아니고 다른 선수분들을 이제 선수분들이라고 안 하고 초능력자라고 불러야겠어요. 네. 멋있어요, 앞으로 진짜. 네. 슈퍼맨이라고 해야겠네요. 저희 그럼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에서 보는 사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을 것 같긴 한데 뭐 무슨 다른 게 있나요? 아까 이야기들은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한데 휠체어 장애인이 등받이에 대고 너무 많이 기대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왜요? 예를 들자면 그냥 룰이니까. 아, 룰이니까. 그리고 총알을 넣을 수 없는 사람에는 총알을 넣어주는 로더가 있다든가. 아. 그런데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손이 있는데 발가락에다 실 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장애 유형에 맞게 또는 장애 중증도에 맞게 같이 따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한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약간 기댈 수 있다든가. 근데 경한 장애인은 똑같죠. 비장애인과 똑같게 할 것이고 그래서 슬사, 복사, 엎드렸사 이런 거 다 똑같이 제목은 똑같이 있는데 종목이 좀 더 세분화하고 다양화돼 있죠. 룰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룰은 이제 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 월드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확실한 장애인 월드컵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장애인의 그 중증도에 따라서 그렇지. 룰이 조금씩 다르다 이 말이죠. 중증도와 장애 유형에 따라서 유형에 시각, 따라서. 청각 또는 뭐 지체 장애 또는 뭐 다른 뭐 여성 남성 똑같고 네네네. 똑같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된 규칙이 있긴 하지만 네네. 비장애인과 하는 종목은 똑같죠. 재밌어요. 저 가도 돼요? 다음에 꼭 구경 오세요. 5월 네. 22일부터 30일까지 하니까 창원에서 데려가세요. 데려갈게요.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사격 월드컵 얘기를 실컷 들었으니까요. 이제 회장님에 대해서 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KCTV에서 예. 뉴알무 세상으로 저희가 호흡을 아주 잔뜩 맞췄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앵그리 문이라고 제가 불렀었는데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분노를 아주 굉장히 막 하셨잖아요. 광주 얘기만 네. 나오면은 막 얼굴이 막 붉어지셔가지고 네. 막 거의 욕설 같은 네.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 반응이 좀 어떠셨던가요? 그때 제가 이제 앵그리 문이라는 화난 새 그 만화 영화인가요? 그것 캐릭터 그것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괜히 화내는 건 아니었고 정신없지 못하거나 좀 불법적이거나 또 광주에 맞지 않거나 이러면 내가 화를 냈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앵그리문이 됐지만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죠? 그때 주위 분들이나 광주 시민분들의 반응이 그대로- 어땠냐고. 그대로 방송 안 나온다고 난리예요. 난리예요? 그때, 난리요. 야, 문상필 말 잘한다 일단. 어. 뭐 그렇게 살이 쪘냐? 그리고 역시 화면빨은 좋다. 근데 요즘에 얼굴 안 보인다 해가지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난립니다. 안 보인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있었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창피하지? 네.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는 어쨌든 시의원도 네. 이제 의정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제 광주 공동체 상임 대표님도 맡고 계시는데 예.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저는 궁금해요. 예,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로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장애를 가졌는데 뭐 쭉 장애인 운동을 했었어요. 장애인 복지 운동을. 그런데 이 현장에 있을 때의 운동과 제도권에 들어갔을 때 운동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이제 많은 어르신들도 그랬고 제도권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있었고 저도 장애인 복지 운동을 하면서 제도권에 가서 뭔가 일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의원 2번 출마했었죠.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2번 도전 끝에 광역 의원을 2번 했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이걸 하게 됐는데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의원 하면서 사단법인 광주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의원 하면서 광주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광주의 나눔과 연대와 저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국내와 외국에 좀 설파할 것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외봉사를 8번 했죠.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그래서 광주에서 의료인 네. 학생들 모시고 같이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다리도 놓고 학생들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이런 것을 쭉 하고 해서 이제 광주 공동체를 만들게 됐고 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세총밖에 쏘지 못하는데 사경연맹 회장이 돼가지고 또 우연히 이 세계대회를 국내 유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왜 어렵냐면 그런 경우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방정부가 예산을 좀 투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약속을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약속을 지방정부가 예산에 들어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다행히 이제 창원시가 그걸 해주셔가지고 4년간 대회를 치르고 나서 이제 가장 큰 대회를 2026년도에 치르게 됩니다. 이 대회를 이제 국내에서 치르면 뭐가 좋냐면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에 가서 대회를 참가하면 세계대회를 참가하려면 기본이 1,0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하면 40만 원이면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작년에도 한 70명, 올해도 한 75명 정도 참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력이 엄청 키우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세계대회나 패럴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가려면 일정 정도 점수를 따야 됩니다. 네.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예선전을 치르고 예선전을 치른 100명만 대회를 가는 거예요. 아, 자격이 있군요. 오케이. 라인이.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점수를 따고 나라마다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회를 1,000만 원 들고서 30, 40에 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럭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대회를 치르게 돼서 지금 세계대회까지 5년간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사격 발전뿐만 아니라 장애인 척 발전에도 대단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완전히 사격에 빠져 계시군요. 지금 다른 질문했는데 계속 사격 얘기만 하셔가지고.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약간 대표님의 과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사실 여기저기서 들은 바로는 지금도 앵그리문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봐도 와 진짜 열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시의원이실 때 의정활동 하실 때는 이거보다 더 하셨다고 지금은 아주 온화해진 거라고 막 그러신 그렇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나이도 먹고 네. 그리고 그때 어떤 활동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은 네. 공무원들이 야 저 의원 정말 힘들게 한다고 하는 의원이 좋은 의원입니다. 시민들에게. 그쵸. 그런데 야 공무원들이 저 의원 좋은 의원이야 이것은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되게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거 하면 5분 발언 5분 하는데 이틀간 날 세워서 5분 다 외우고 또 시정질문 40분 하면 2주 동안 집에 2시, 3시, 4시 들어가가지고 술도 한 잔도 안 먹고 다 외우고 공부 엄청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할 때는 많은 시민들도 계시지만 시민들 의견을 대변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데 누구보다 많이 알아야 되냐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보다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질문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 질문이 퀄리티도 높긴 하겠지만 다양하게 간단한 걸 묻지 않으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묻지 않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심도하게 다른 지역의 추세와 세계의 추세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묻다 보니까 일단 공무원들은 내가 발언한 순간 무섭겠죠. 너무 날카로워. 날카롭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자 하는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또 혼날 수도 있으니까 무서웠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무섭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는 의정활동을 정말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했고 그 당시에도 100만 22, 100만 23 그런 열정이 있어서 의정활동 8년을 정말 재밌게 성실하게 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열정적으로 하고 어떤 일이든 시민들 만나서 지역 주민들 만나고 하는 것이 돈 주고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돈 주고 하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돈 받고 하니까. 안 그래도 잘하는데 돈까지 준대. 더 잘하지? 그렇죠. 그 안 해도 잘하는데 돈까지 주고 그걸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더 잘해보죠. 그쵸. 그러니까 재밌게 했죠. 정말 열정적으로 재밌게 했죠.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옳은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공무원 담당 공무원분들도 긴장하셔서 혼나기 싫으니까 열심히 그럼요.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자는 이야기인데 의회가 92년도에 또 시작했잖아요.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8대 의회 때 30년 의정활동 역사에 가장 좋은 조례를 20개를 뽑았어요. 광주시에서. 제 조례가 4개 있었잖아요. 제 조례만 4개. 하나 동산 많은데 자랑하려고. 쌍따봉 드립니다. 손이 3개 있었다면 3개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그때 열심히 했던 우리 식구들 보좌진도 있었고 또 그랬지만 그런 열정과 재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한 앵그리문의 성격 그리고 그 깐깐함이 아마 그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다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기를 바라야죠. 그러니까 정치는 물론 그래야 된다고 봐요. 시민의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리고 이 문제가 꼭 나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확대된 지역사회와 좀 더 확대된 광주광역시와 좀 더 확대된 국가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뿌듯하게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조금 막연하긴 한데요. 지금 우리 광주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뭐 비가 안 와서일까요? 광주는 뭐 비 안 오는 문제, 복합 쇼핑몰 문제, 도시철도 2호선 건설하는 문제 다양하게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민은 광주가 과연 청년들의 일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문제를 찾아가고 있는 거냐, 그것이 현재 오랜 미래의 과정에 필요한 거냐, 이것이 반도체의 뭐 집적화를 시킨다든가 뭐 초광역 메가시티를 한다든가 또는 뭐 AI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잘 되면 광주 시민의 미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먹거리는 대단히 많아지겠구나, 이런 고민이 좀 심각하게 돼야 되는 시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앵그리문의 캐릭터답게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요. 네, 저 말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저희 짧아요. 끝나는데? 그 뉴알모 세상처럼 1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짧습니다. 네. 끝나고 저희 따로 얘기를 또 할까요? 이제 또 장애인 사격 월드컵 회장님으로서 그리고 광주 공동체 상임 대표님으로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름 풀리고 보면 됐습니다만은 광주에 물은 안 나올 것 같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광주는 이 파릇파릇한 새봄에 역동하는 저 가진잎의 푸름처럼 항상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광주 시민들은 살아왔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꿋꿋하게 당차게 짱짱하게 가면
광주 시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쪽에 이제 북구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북구의 이쪽 지역이. 네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힘내시고 새로운 미래와 꿈을 위해서 열심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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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 이렇게 오늘 방송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운드하고. 저 마지막 질문 제가 질문 네. 드릴게요. 네. 문상필에게 새총이란? 새총이 사격 회장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작은 하나 새총 하나가 사격 회장님을 만든 거군요. 그것도 세계 대회를 엄청난 큰 대회를 치르는 대회장과 조직위원장으로서 감동적이야. 총이라고는 새총밖에 쏠 줄 몰랐던 내가 그 회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새총은 희망이다. 꿈을 향해 쏴라. 새총 빵빵. 멋있었어. 오늘도 멋있었어요. 네. 네, 여러분. 꿈을 향해 쏴라. 슈터 드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꿈을 향해 쏴라. 슈터 드림. 뭐 슈터 드림? 슈터 드림. 그래가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꿈을 향해 쏴라. 슈터 드림. 문상필 대표님과 함께한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향해 쏴라. 슈터 드림.